안녕하세요. 경제대민톡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도선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새는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팍 깨트릴 수 있는 즐거운 좀 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져보려고 노력하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뭐 여름휴가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좀 즐거운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요, 친환경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핵융합 전문가이신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유석재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경제재민촉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많은 이제 마음의 부담들이 크고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게다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그 1억 도 이상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반응이라서 그 이열치열이라고 이열치열. 오늘 이 자리에서 1억 도의 그 예. 고열로서 네.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될 것 기대가 같습니다. 됩니다. 네. 우리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그 핵융합 에너지를 예.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 일상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상용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 안보적인 관점에서 우리 나라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한국형 핵융합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그 주 임무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선생님 참 있습니다. 오래됐죠. 우리 핵융합연구소가 발족된 지가요. 원래는 이제 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예. 하나의 그 연구 그룹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예. 부설 그 국가핵융합연구소로 이제 예. 발족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그러니까 독립 연구기관으로 이제 거듭나는 예. 그런 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핵융합하면 국민들이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조금 근데 위험하지 핵융합은 않을까 아주 싶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력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핵 분열이라는 거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핵융합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핵을 쓴다. 그러니까 예. 같은 핵시 가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칫 이제 저희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그 동안에 이제 원자력 쪽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예.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같은 우리 김씨래도 예. 본이 다른 김씨들이 그렇죠. 있듯이 예. 저희들은 좀 본이 다르고요. 아,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뭐 더 그렇죠.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예. 그것의 생김새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는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고 바깥에 전자라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돌고 궤도를 있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을 그러니까 전자를 그 궤도 전자를 이제 걷어내면 이제 핵끼리 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핵을 예. 합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나온다. 그거를 잘 조절을 하면 예.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자연계에서 가장 작은 핵이 이제 수소. 예. 이 원자력에 쓰고 있는 이제 큰 핵.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제 큰 핵을 잘라서 그때 이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데요. 그건 수박 정도 크다. 이렇게 원자력은 생각하면 돼요.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쓰는 거죠? 예, 우라늄이라고 그렇죠. 하는 큰 핵을 예, 큰 핵을 쓰는 예, 거죠. 이제 예. 쪼개면 그때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제 수소를 콩알 만한 크기라고 하면은 이제 예. 우라늄은 수박만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콩알을 모아서 콩강정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이제 핵융합이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이해가 인식을 아주 하시면 되고요. 쉬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핵 분열,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렇죠. 수박을 쪼개서 아. 그 안에 것을 먹는다. 네. 어쨌든 그 안에 먹으면 우리 생체 에너지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에너지 예. 뽑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다 먹고 났을 때
무엇이 남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콩강정은 뭐 다 먹고 나면 약간 손에 뭐 약간의 부스러기 정도 붙는 정도. 그쯤 이제 수박은 그 수박 껍데기가 수박 네. 껍데기, 남죠. 뭐 씨앗 바로 다 이제 나오고. 요 수박 껍데기라는 것이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폐기물, 네. 폐기물이 되겠고요. 핵융합 쪽에서는 이제 폐기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쉽게 설명을 네, 네,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직 화석 연료를 주로 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갈이 곧 음.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미래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핵융합 에너지가 그 화석 연료를 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화석연료 부분이 고갈을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던 게 이제 1970년대 그때 이제 시각이고요. 지금은 이 화석연료가 기후 문제를 일으킨다.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 기후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갈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체 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원자력, 다른 하나가 이제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라고 네. 하는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죠. 그런데 거기서 각 에너지의 특성을 보면 이제 원자력 경우에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반대가 이렇게 심하죠. 좀 위험하다고. 그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 예, 이제 그 어려운 정서를 갖고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해결점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뭐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넓이의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토지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지구가 그걸 조건으로 이제 우리 생명체를 지구에 허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식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식물들의 터전을 파괴해가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지구 환경을 갖다가 훼손하는 거와 유사한 상황이 예. 벌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새 그런 논의가 많이 있죠. 네. 현재도 보이고요. 그렇죠. 태양 패널들이 네. 너무 네.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 핵융합 에너지가 궁극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게 저 토다님 말씀드린 핵이 융합이 될 때, 그렇죠. 네. 이제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핵이 융합이 돼가지고 열과 빛을 발산하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핵을 수소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태양처럼 네. 열과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별명을 이제 예, 얻게 예. 됐습니다. 또 그렇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부산물이 그 헬륨이 나온다면 수소를 결합시키면 예. 헬륨이 아주 유용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면 유용한 전혀 자원. 원자력하고는 다른 컨셉의 그런 에너지가 될 것 예, 같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이 핵융합은 그 화석연료나 또는 뭐 원자력도 이제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제 자원, 예. 뭐 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나 풍력은 이 토지라고 하는 그렇죠. 자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 기반의 에너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핵융합은 이제 바닷물이 수소니까. 연료고, 예, 바닷물에서 이제 그 연료를 뽑아서 이제 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제 연료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이 바닷물은 지금 바다가 없는 나라도 예. 공해에 나가서 바닷물 퍼온다고 해서 퍼오죠. 물이 뭐 흐르니까. 누가 뭐라 하지는 않죠. 예, 예. 결국 지구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연료, 핵융합 관점에서는 연료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제공했다고 예.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바다 공평하게 제공된 이 연료를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로 바꿀 거냐 하는 예. 그 기술, 에너지로 바꾸는 그 기술을 가진 그 나라가 이제 에너지 강대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장님 생각하고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원자력 문제라든지 네.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 보면 너무 국토를 우리가 훼손시킬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기술인 것 같은데. 예,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 우리 기술 개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예, 지금은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최고 성능의 핵융합 실험 그 장치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핵융합계 G7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국제 핵융합로 ITER라고 그러니까 ITER이라고 쓰는 그 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치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자체적인 또 핵융합 그 실험 장치를 또 갖고 있고 또 그 핵융합 실험 장치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그 연구 분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분야들을 그런 영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선두에서 그 핵융합 에너지 그 연구 개발 분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런 빛과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연구만 계속 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좀 대체를 하고 네. 화력 발전 대체했으면 좋을 텐데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프랑스에 짓고 있는 국제 핵융합로를 예. 가지고 2035년에서 2038년까지 예.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했습니다. 아마 검증. 검증을 하게 될 거로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50년에 그 핵융합 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기 생산 실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지어져서 이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게. 30년 후 얘기네요. 야, 그런데 중요한 얘기네. 네. 왜냐하면 2050년이라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또 그렇군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나 그렇죠. 기후 대응에 관련한 예, 이제 예. 국제 협정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제로를 제로죠.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 시점이 205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2050년 전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예. 대안을 우리가 네. 갖고 있어야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코로나 19처럼 그다음 사스니 그다음 메스니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딱 준비를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리더의 역할을 했듯이 2050년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리더를 우리가 하려면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가면 네. 가능하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지원도 해주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근데- 얼마쯤 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약 한 1년에 한 2천억 정도를 2천억. 지원을 하고 K스타라고 한국에서 별을 만든다 그런 사업입니까? 이제 그거는 그 장치 이름이 이제 K스타입니까? 초전도 뭐 네. 그러니까 코리아 슈퍼 컨덕팅 예. 그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에 대한 이제 이니셜을 모은 건데 그게 이제 1995년 그때입니다. 아직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K 웨이브가 어. 이렇게 하기 전인데 그런데 이제 딱 K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스타. 스타는 이제 별. 핵융합 이제 태양이나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그럴 별들은 때. 다 핵융합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융합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K스타가 이제 됐습니다. 너무 이름도 잘 지은 예,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가슴이 와닿아요. 다음에는 이제 네. 우리가 K 에너지로 그렇죠. 이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암시적인 아니 저는 용어가 아닐까 저 그런 소장님 생각이 말씀 듭니다. 들으면서 K스타라는 게 하나의 인공별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우리가 발전소로 활용해서 예. 에너지를 대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희망이 우리나라, 생기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삼면 바다이기 때문에 뭐 연료는 충분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핵융합 에너지만 네. 이제 바닷물 기반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만 확보한다면 이제 초강대국이 될 거로 저는 예. 아주 확신을 하고 희망적인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이 K스타가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3번째로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거기서도 이제 지금 월드 레코드를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억도 상태를 예. 그 연료를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로 이제 가둬두는데요. 그를 이제 1억도 상태로 유지를 한 것을 지금 8초를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그 핵융합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개발한 우리 인류 역사를 새로 쓴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기록을 이제 올 그 하반기에 다시 실험을 시작하는데 13번째라고 네. 표현을 하신. 그래서 2025년에 1억도 300초, 그러니까 5분을 이제 끊는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K스타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험실에서 이제 5분 정도를 1억도 이상을 예. 유지를 했다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24시간 365일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술에 대한 그 가능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올해 11월에 연구원으로 승격을 한다면서요. 예. 네.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가능하겠죠. 예, 이제 11월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의 이제 법인체로서 행위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주체가 이제 일치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주체적이고 선도적이고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국내 이제 거점 또는 구심체의 역할을 아마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거로 기대해봐요.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핵융합이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수소를 이렇게 결합시키면 수소 폭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수소 폭탄을 개발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제 핵 분열폭탄은 이제 플루토늄이나 이제 우라늄을 굉장히 고순도로 이제 농축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핵 그 융합폭탄에서는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핵융합 폭탄을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미 이제 다 검지가 되는 거죠. 아, 현장에서 그렇구나.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사용을 할 때 예, 예. 바로 그때. 그러죠. 사용 바로 그 시점밖에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원자 폭탄처럼 뭐 그거를 만들어서 숨겨놓고 뭐 이렇게 한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구나. 어렵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쉽게 평화적으로만 설명해 이제 우리가 낯설었던 이 맞습니다. 개념들을 예. 너무 쉽게 설명을 네. 해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제가 경험을 했었던 세대 안에서 과학 기술의 굉장히 큰 변화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들을 제가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었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1990년 예. 전후로 해서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 이렇게 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우리 그 이제 선배님들이 디지털로다가 빨리 체질 변화를 했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수준 이상의 그런 그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그 급격한 어떻게 보면은 1990년 전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 패러다임 시프트보다 더욱더 거대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이제 2035년에서 38년 사이에 핵융합 에너지의 그 실증. 과거에는 그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에너지 강국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닷물로 핵융합 에너지를 그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제 에너지 강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융합을 가진 나라와 핵융합을 갖지 않는 나라는
1990년 전후에 디지털을 가진 나라와 디지털화 되지 못한 나라보다도 더욱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가 더 크게 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서 그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마도 다시 한번 초강대국으로 네.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기후 변화면 이제 해결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가장 뚜렷한 거는 이제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법적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가 그런 이제 주체성이라든가 또는 주인 의식을 갖는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바꿔줘야 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제 기초 원천 연구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제는 이제 에너지 실증 또는 실용화, 전기 실용화. 실증을 향해서 이제는 막 달려간다라는 거죠. 핵융합연구소 우리 미리 한국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꼭 성공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야,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네. 좀 가까워지려면 네. 현장을 좀 보여주시고 네. 우리가 견학도 하고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 뭐 썸머 스쿨 이런 것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데 2050년, 뭐 2035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는 3040 세대.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2030년대하고 2040년대에 30대, 40대 되는 그 사람들이 저희 핵융합 쪽에서는 귀빈이다, VIP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10대, 20대들이고요. 20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홍보를 할 때도 예전에는 좀 지상파 쪽을 많이 이렇게 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유튜브로 10대, 20대들은 주로 맞아요. 세상을 예, 예. 보는 창구가 이제 유튜브라서 예. 그쪽에 좀 많은 비중을 해서 네. 우리 그 10대, 20대의 신세대들이 좀 더 핵융합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 네.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희 전혀 다른 핵융합에 거죠. 대해서는 예, 예. 아 이거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잘 끌고 그렇죠. 나가 또 우리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 예. 그런 예쁜 그리고 귀여운 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아, 해 진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1월에 이제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구촌에서 핵융합계 1등으로 지금 달려왔고 네. 지금 달리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1등으로 달려서 국민 여러분께 핵융합 에너지에 깨끗하고 청정한 그리고 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들도 핵융합 네.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님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